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정말 좀 충격적인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네,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요. 사실상 20조 달러짜리 거대 헤지 펀드처럼 움직여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국가 단위 헤지 펀드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거의 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서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해온 건데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베팅이 이제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작동 방식이 정말 교묘하거든요. 어떻게요? 제로 금리,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엔화를 찍어내거나 빌려서 일본 국채를 발행해요. 네. 그리고 그 돈을 GPIF, 일본의 거대 연기금이죠.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미국 국채 같은 고수익 해외 자산에 쏟아부은 겁니다. 아, 이건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요.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차익 거래, 그러니까 무한 돈 복사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20조 달러짜리 거대 베팅에 청산 버튼이 눌렸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만약 이 거대한 자금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즉 전 세계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2026년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을 이해하려면 먼저 일본 바깥, 바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외부 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자료를 보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관세라는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인 무기를 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반발은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이죠? 노골적인 관세 전쟁은 너무 소모적이니까 더 교묘하고 강력한 방법을 찾는 거죠. 바로 통화입니다. 아, 통화요. 네. 미국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달러 가치를 낮추고 반대로 상대 교역국, 특히 일본의 통화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잠시만요. 그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닐까요?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마라라 합의라는 이름까지 붙이던데요. 네, 그런 표현이 있죠. 마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비밀스러운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들리거든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를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합의라는 표현이 다소 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 자체는 여러 자료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요. 비즈니스 코리아 기사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세입청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기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죠.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으로 10% 관세를, 중국에는 무려 60%를 물리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이런 메시지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랑 무역해서 흑자 보려거든 너희 나라 돈 가치를 알아서 올려라. 와, 엄청난 압박이네요. 그렇죠. 굳이 비밀스러운 합의가 없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외부 압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서명하는 그런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정책 자체가 일본이 더는 엔저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대한 파도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그림이 좀 더 선명해지시죠? 네네. 자, 이렇게 미국이 외부에서 거대한 압력을 가하는 큰 그림이 있다면 그 압력이 금융시장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월가를 먹여 살린 비밀스러운 돈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체를 알아와야 하거든요. 아, 엔캐리 트레이드? 많은 자료에서 이걸 월가의 무한 돈 복사 버그라고 부르는데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는 없을 겁니다. 무한 돈 복사 버그라니? 정말 솔깃한데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청취자님께서 일본은행에 가서 연이자 0.1%,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리고 그 돈을 환전해서 연이자 5%를 주는 미국 국채에 그대로 묻어두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도 위험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매년 4.9%의 수익, 즉 4,900만 원이 저절로 복사되는 거죠. 와,
월가의 거대 투자은행들이 지난 수십 년간 바로 이 버그를 이용해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 돈이 전 세계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엄청난 유동성 파티를 벌여온 겁니다. 듣기만 해도 배가 아플 지경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 버그가 수정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일본은행 BOJ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요. SM 매니지먼트 1 보고서를 보니까 2026년에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순간 무한 돈복사 버그의 전제 조건이었던 제로 금리가 깨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네, 여기서부터 공포의 도미노가 시작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언와인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와인딩. 저는 이걸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한꺼번에 출구로 달려가는 상황에 비유하고 싶어요. 파티가 끝나고 출구로 달려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공짜 술, 그러니까 싼 이자를 마시면서 파티를 즐겼던 투자자들이 이제 비싼 술값, 즉 오른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 너도 나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파티장에서 뛰쳐나가려고 하겠죠. 돈을 갚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죠. 그렇죠. 그동안 사모았던 자산들, 즉 미국 주식, 채권,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전부 팔아치워야 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특히 MXC 뉴스 분석을 보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이런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강제 청산 과정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네, 변동성이 크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20조 달러 중 일부만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그 거대한 자금 이탈의 파도는 결국 기술주 시장의 심장부인 나스닥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나스닥으로요. 네, 글로벌 유동성이 말라붙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미래의 꿈을 먹고 자라온 기술주들이니까요. 하긴 그렇죠. 20조 달러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아래서 버틸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월가의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이제 지독한 숙취와 함께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한데요. 이 거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나리오가 그럼 우리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수출 기업이요? 네, 비즈니스 코리아 기사를 보면 엔화 가치가 오르는 강엔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정말 피터지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같은. 맞아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 순식간에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이미 관련 산업 전망도 좋지 않잖아요. 2025년 주요 산업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보니까 철강이 마이너스 3.7%,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2.7%던데요. 네, 이미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었죠. 여기에 엔화 강세라는 폭탄까지 터지면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요? 네, 저는 이걸 금리 딜레마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금리 딜레마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금리를 내리고 그럼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죠?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 방어 문제입니다. 환율 방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모두가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게 돼요. 그럼 달러 가치는 폭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겠죠. 작년에도 1,480원대를 기록한 적이 있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린다. 환율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대출 이자를 잡자고 금리를 내렸다가 환율이 폭등해서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입니다. 자금 유출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귀해지는 신용 경색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빠져나가겠네요. 그렇죠.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환율도 불안한데 외국인 자본까지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결국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암울한데요. 수출은 안 되고 대출이자는 안 내려가고 그런데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또 다른 폭탄이 남아있다는 거죠.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PMS, 즉 특정 시장 상황 규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MS요? 그게 뭔가요? 특정 고가의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사실상 근거 없이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에요. 아, 그럼 한국산 철강이나 화학 제품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겠네요. 수출 경쟁력 약화,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따른 금융 불안과 고금리, 그리고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삼중고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끔찍한 시나리오들이 언제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그 타임라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유독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2026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2026년 상반기쯤 금리 인하를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오히려 금리가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줄을 쬐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죠. 에셋 매니지먼트 원의 일본 전망 보고서는 더 구체적인데요. BOJ의 정책 금리가 2026년에 1.00%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했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 해에 일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바로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을 주주들에게 풀어라 라는 압박이거든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기업들은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해외에 투자해둔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겁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는 일본은행이 돈을 올려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반을 흔들고 미시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팔기 시작하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2026년이란 한 지점에서 정확히 만나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2026 하반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정점에 달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D-Day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은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네. 오히려 현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20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자금의 역류가 만들어낼 파도가 모든 자산의 가격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일본이라는 20조 달러 헤지펀드가 투자했던 자산을 회수하는, 즉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관리자인 일본 정부가 단순히 자산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과거에 자신들이 유동성을 공급했던 바로 그 시장을 상대로 역공, 즉 공매도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아, 엔화의 역습이 단순한 자금 회수를 넘어 무기화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학살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와.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이 가리키는 2026년에 대한 가장 어둡고 무서운 경고일 겁니다.